사위가 장모를 때려서 처남을 발로 찼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싸움이 나냐? 지금 맞고 있잖아요. 머리채를 일단 잡히면은 제압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다고 다 싸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위 꾸짖으러 왔다가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이 오히려 이렇게 남편 편을 들고요. 딸이 엄마가 머리채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뭐 같이 잡겠습니까? 뭐 때리겠습니까? 발로 차겠습니까? 뭐 깨물겠습니까? 재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특히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데요. 우선 첫 번째, 대단히 폐륜적인 범행입니다. 가족 간에 벌어진 다툼, 그리고 사위와 장모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사위가 장모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전치 4주에 갈비뼈 골절상 여러 개가 부러졌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가족 간의 싸움은요, 사실 이유, 그 배경, 그 사정을 정확하게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사건에서 사위가 장모를 때려서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누구의 잘못이냐 도대체. 법적인 판단 말고 사회적인 판단 또는 도덕적인 판단 우리가 한번 함께 해보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 판결문, 실제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족 간의 분쟁, 그리고 특히 사위와 장모 간의 싸움, 폭행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MBC의 기분 좋은 날, 그리고 KBS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나가는데 거기에도 역시 가족 간의 분쟁이 대단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사건들이. 오늘도 역시 그러한 사건인데요. 등장인물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 피고인 사위인데요. 30대 남성이고요. 네, 30대 부부입니다. 그런데 당시 56세인 비교적 젊은 그런 장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의 남동생, 그러니까 손 아래 처남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4명 외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인정된 범죄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사위가 나쁜 놈이에요. 사위가 굉장히 폐륜적인 그런 범행을 벌인,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시죠. 제주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그러니까 이 피고인 부부의, 딸 부부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장모와 사위가 말다툼을 벌입니다. 예. 어쨌든 장모하고 사위하고 말다툼을 벌인 것 자체가 사위가 잘못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사위가요, 함께 찾아왔던, 아까 등장인물 4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현장에 4명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처남을 발로 찼어요. 야, 이건 뭐 장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처남한테도 이렇게 발을 찼다, 처남을 찼다, 이러면 이 장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사위한테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발로 차니까 여러 번 찼어요. 여러 번. 당연히 장모가 이 사위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딸이죠. 딸이 오히려 이렇게 남편 편을 들고요. 딸이 자기 엄마하고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위가 처남을 발로 차니까 장모하고 사위가 또 이게 뭐 말다툼이 벌어지고, 그걸 또 딸이 말리다 보니까 2대2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 또 처가 자기 엄마한테 또 이게 막 혼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사위가 장모를 확 잡아서 밀칩니다. 그래서요, 대문 모서리 부위에 부딪혀요.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상, 늑골이, 갈비뼈가 여러 개가 부서지는 상해를 입습니다. 자, 이래서 검사는 처음에 수사한 다음에 상해죄로 기소가 됐죠. 상해죄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존속상해입니다. 자신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도 존속상해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만 이건 잘못됐다, 바꾸자라고 해서 존속상해죄가 인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니, 사위가 장모를 떠다 밀어가지고 갈비뼈 부러지게 했으면 당연히 유죄지,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당연히 나쁜 놈이지, 욕먹어야 싸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처벌 수위는요, 벌금형이에요. 그리고 벌금 얼마냐?
벌금 200만 원입니다. 전치 사주 벌금 200만 원? 물론 민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 당사자들의 몫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높은 수위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판결문은 다음 장으로 갑니다. 사위의 주장입니다. 사위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떠다 잡아채다가 민 거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약간 좀 의아한 주장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모가요, 제 와이프 머리채를 잡고 막 끌어당겼습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화나가지고요, 처남한테 너 왜 안 말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항의하면서 몸을 발로 찬 거예요. 그런데 장모가 제 와이프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리려고요, 제가 잡아 떼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 뗄 때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저 지나가던 남자하고,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던 남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잡아 떼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법원이 어떻게 인정을 했을까요? 봐야 되는데, 우선 이 사건 결국 부부간의 분쟁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30대 부부가 한편이에요. 그리고 또 장모하고 처남이 또 반대편에 있습니다. 즉 2대2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즉 사위가 장모를 때렸다 그러면 사위가 와이프하고 싸우다가 또는 괴롭히다가 장모가 그걸 말리러 왔을 때 장모한테도 이제 그 행패를 부린 사건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뭐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이거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 그런데 이 사건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사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어느 쪽에 검사의 말이 맞는지 또는 사위의 말이 맞는지 피고인의 말이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법원의 최종 판단, 진상이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최대한 판결문의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는 쪽으로 가겠는데요. 배경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싸웠냐? 2대2로 싸운 이유가 뭐냐? 먼저 짐작을 한번 해보시죠. 자, 2대2 싸움. 보통, 부부싸움이 있어가지고, 장모가 자기 딸, 친정엄마가 자기 딸 도와주러 왔다가, 또는 파이르러 왔다가, 사위 꾸짖으러 왔다가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부는 한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배경. 안타깝게도 재산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 싸움이 도대체 왜 벌어지느냐? 유산 싸움입니다. 유산? 장모는 안 죽었는데 아직? 도대체 무슨 유산이지? 남편이 있죠. 장인입니다. 장인. 네. 장인이 죽었습니다. 장인이 죽어서요, 장인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사위는 한 발 비껴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처하고 그리고 또 처남하고 이 두 명이 자녀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싸움이 나냐? 아니, 딸한테 야, 딸, 너는 너 예전에 많이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 아들 좀 주자, 동생 주자 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동생이, 아들이 사업 때문에 힘들고 뭐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좀 더 줘라. 또는 예전에 야, 너네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우리 아들이 얘가 동생이 더 신경 쓰고 많이 쓰고 좀 돌보고 했으니까 좀 챙겨주자. 어떻게 반반 나누냐? 라고 한 것인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이 장모 있잖아요. 장인하고 장모 이미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장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렇다면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배우자도 상속인입니다. 공동 상속인이죠. 자녀 2명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일단 법정 상속분은 1.5대 1대 1이에요. 그래서 3대 2대 2로 나눕니다. 그래서 딸은 7분의 2고요. 아들 역시 7분의 2고요. 장모, 배우자가 7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모하고 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속분이고 상속지분이고 실제로 상속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사망하기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에요. 결국 이 장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딸에게 와서 너 좀 포기해라. 나 좀 달라.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일단 법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딸 입장에서도 좀 더 챙겨줘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싸움이 벌어지고요. 또 처남도 자기 엄마 편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2대2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배경에서 그날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 한번 시간대별로 따져보시죠.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이 법원의 판결문의 어떤 내용들을 다 종합했을 때의 생각, 과연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달라져야만 하는 것인가? 또는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장모를 때린 거 아니야? 갈비뼈 부러뜨려가지고 전치 4조 나오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것인지. 판단은 자유입니다만 판결문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시죠. 장인이자 그리고 피해자, 장모의 전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 유산분배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에 장모가 처남과 함께 이들 부부를 찾아왔다.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라고 장모가 했는데 사위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예 됐다고, 나가라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들어오지 마. 그랬는데 또 딸은 또 그렇게 문전박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딸이 이 친정엄마한테 얘기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 모녀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모녀 간에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위는 밖으로 따라 나가지는 않고 인터폰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싸우고 있네. 안 되겠다. 말리자. 라고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말리는데 이때 장모가 말리러 나온 사위의 뺨을 때립니다. 먼저 폭행을 한 거예요. 장모가. 이 사위는요. 왜 이러시냐 이러면서 장모의 팔을 허공에 뿌리친 다음에 그때 처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안 말려? 야, 내 엄마가 이렇게 네 누나 때리는데 왜 안 말려? 나 뺨도 맞았는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위가 처남을 여러 번 발로 찹니다. 찬 거 맞아요. 네, 찬 거 맞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뺨도 맞았다는 거죠. 자, 그러자 엄마가 자기 아들이 사위한테 발로 맞으니까 야, 너네 남편 말려! 이러면서 자기 딸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면서 야, 니네 남편 말려! 네 동생 지금 발로 차고 있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막 같이 땅바닥에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모녀 사이에. 자, 이런 상황에서 사위는 처남을 발로 차던 거를 멈추고, 야, 말려야 되니까. 자기 와이프가 장모한테 지금 맞고 있잖아요. 머리채를 일단 잡히면은 제압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다고 다 싸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딸이 엄마가 머리채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같이 잡겠습니까? 때리겠습니까? 발로 차겠습니까? 깨물겠습니까? 그냥 있던 거예요. 네, 땅바닥 뒹굴고 막 이렇게 하던 상황에서 이 둘을 떼놨습니다. 막 넘어져 있고 엉켜있고 한 상황에서 사위가 장모의 몸을 잡아가지고 떼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확 떼내다 보니까 밀려서 가면서 대문 모서리에 부딪힌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부딪힌 다음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거동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부딪혔습니다. 근데 갈비뼈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죠. 부러진 다음에 장기를 찌르거나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 좀 아픈데? 왜 이러지? 참다가 병원 가봐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부러진 걸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문에 이제 부딪힌 다음에 대문 앞 계단에서 몸을 굴리면서 막 아파했어요. 장모가. 일단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막 아파하면서 야, 너 장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사위에게 또 항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아프니까 이 상황이 일단락 됐습니다. 2대2의 싸움, 재산 분배를 둘러싼 싸움, 법적인 권리와 의무와 벗어나서 그와 별개의 추가적인 가족 간의 다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판결문에는 이 장모와 장인의 이혼 사유라든지 아니면 장모가 사망하기 전에 누가 어떻게 부양을 했고 어떻게 간호 등으로 병원비 등으로 기여했는지를 나오진 않습니다. 그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짐작,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장모가 사위 뺨도 때리고 자기 딸 머리채 잡고 막 뒹굴고 했지만 그 전에 이들 부부가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 또는 금전적으로 안 좋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판결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몸싸움 관련돼서 판결문에서 인정된 부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인정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그날은 응급실만 갔다 왔어요. 장모가 응급실 갔다 왔는데 그냥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서야 골절 진단을 받습니다. 특히 이 갈비뼈 골절의 경우에는
그 당일에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확 보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일주일 후에 엑스레이를 찍고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딸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술했느냐. 저 그때 저희 엄마하고요, 엄마 양손 잡고,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엄마의 양손을 붙잡고, 막 그렇게 막 뒹굴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저희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을 수도 있고, 또는 확 밀치는 걸 봤지만, 혹시 불리할지 몰라서 그냥 모른다고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잘 모르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처남입니다. 처남. 저요? 그 머리채를 잡았는지 목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누나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거는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다른 건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얘기, 그리고 또 피해자인 장모의 얘기를 종합한 결과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위 입장에서는 지나가던 어떤 남자하고 같이 뗀 겁니다. 제가 안 한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합세했다? 이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진상이고요. 2대2 싸움이었고 장모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딸이 실망을 했고 이렇게 분쟁이 생긴 것이냐. 여기에서 찾아왔는데 문전박대하고 딸이랑 나가서 싸우는데 사위가 나오니까 뺨 때리고 딸 머리채 잡고 이렇게 한 것이냐 등등등.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정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의 일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이게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쭉 올라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오래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단 사위는 때렸습니다. 장모를 끌어서 밀쳐가지고 갈비뼈 부러지게 한 것만 재판받은 겁니다. 다른 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17일 동안 입원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로 전치 4주거든요. 이 정도면 꽤 많이 다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위 끝까지 내 잘못 아니다. 나 혼자 한 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위와 장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딸의 의사가 분명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해보는데 결국은 친정엄마하고 딸이 핵심이에요. 사위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사위하고 장모의 갈등, 사위하고 장인의 갈등이 굉장히 격해지는 경우에 이 딸이 중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딸 같은 경우에 결국 사위의 잘못이 크다, 남편의 잘못이 크다 이러면 완전히 자기 친정 부모 편으로 듭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부부간의 다툼이 아니고 부부는 굉장히 끈끈하다. 부부간의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여기 2대2의 싸움. 결국 이 친정 엄마 그리고 또 남동생과 이 아내 사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더 이상 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위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애초에 친정엄마가 자기 머리채 잡고 질질 끌었거든요. 이거 인정됐습니다. 또 뺨도 맞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요. 전과 전혀 없어요. 폭력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유죄는 유죄지만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 사건 상당히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 간의 분쟁, 특히나 시부모와 며느리의 분쟁, 또 장인 장모와 사위의 분쟁은 피가 섞인 게 아니잖아요. 혈육 간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양측의 주장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꼼꼼하게 사건의 내막을 다 파악을 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집은 또 모든 사건은 어떤 내막, 또 사정, 배경 이게 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봐야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어? 야 그럼 뭐 볼 것도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제주도에서 벌어진 사위의 장모 폭행 사건 판결문에 기초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가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크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거는 그래도 좀 평이했습니다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충격적인 사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이 맞느냐. 여러분들이 좀 의견 주시면은 좀 거기에 수위를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